그러면 대표적으로 납작한 얼굴, 공격형의 얼굴은 누가 있습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대표적입니다. 1.94가 나옵니다. 거의 2배란 겁니다. 2대 1 이 정도 나온다는 거고요. 꽃미남 그 반대 여성형의 얼굴은 누구냐? 저스틴 비버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 1.725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경영인 차원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윈이죠. 네, 알리바바. 그분의 수치는 2.092로 마이크 타이슨보다도 더 상남자적인 공격형입니다. 사실 저분이 그죠? 저분이 항저우, 중국의 항저우의 저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시던 분인데 사업을 통 크게 벌리시면서 위험 선택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CEO로 체어맨으로 그죠? 일하는 거 보시면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을 감내해야 됐던가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이런 이제 상남자적인 그 형태의 얼굴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공격성이 강하다 하는 거 뭐 좀 해봐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 일련의 연구들을 보면은요. 아이스하키 선수들 가지고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좀 더 팀의 성적에서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두다가 폭행을 해가지고 저기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 하는 거고 더 많더라 하는 거고 이런 분들의 특질, 심리적인 특질을 보면은 일단은 자기가 형님이 돼야 됩니다. 이 조직에서 자기가 형님이 돼야지 속이 시원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의 밑에서는 일하기 힘들다 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배자적인 위치에 가야 된다 하는 그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공격성이 이제 나타나는 게 양날의 칼이 되겠는데 마이크 타이슨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핵 주먹으로 유명하다가 97년에 핵니빨이라는 별명이 다 붙어버렸습니다. 뭡니까? 홀리필드랑 이제 매치를 하다가 챔피언전을 하다가 자기가 지게 생겼으니까는 승질 나가지고는 그걸 못 이겨서 어떡합니까? 상대방의 귀를 깨물어 버립니다. DJ DOC의 노래에 나오죠. 난 이런 사람이야 할 때 손발라 써도 안 되면 깨물어 버리는 나니까 하는 거가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공격적인 모습이 나오면은 사실 지도자의 위치에 가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못 가게 막을 테니까 위험하니까. 상남자적인 사람들이 공격 성향이 강하다 하는 것, 자기의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격을 저렇게 하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런 분들은 도태가 될 것 같고 저 윗자리에 못 갈 것 같은데 의외로 잘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형님으로 모십니다. 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상남자 관상인 사람들 보니까는 집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더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내려놓더라. 그리고 적극적인 세일즈맨이더라 하는 연구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스티라트 앤 페레트라는 교수님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분들이 이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교수님들인데 영국 북쪽에 스코틀랜드 쪽의 교수님들입니다. 근데 이 대학에 라이벌 대학이 하나 있는데 에든버러 대학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학생들, 남학생들을 여러 명 데리고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각자한테 5파운드씩을 줍니다. 그러고서는 랜덤하게 6명 단위로 팀을 짜줍니다. 그러고서는 이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받은 5파운드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팀을 위해서 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팀 전체 모인 돈이 12달러 이상이면은 빙고, 내가 낸 돈은 못 돌려받지만은 각자 5달러를 추가로 받고 끝납니다. 예. 만약에 12달러가 안 되면은 내가 낸 돈은 고스란히 뺏겨버리고 내 돈, 호주머니에 남은 돈만 in my pocket, 그냥 그거 가지고서 끝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게임 상황을 주어지고서 얘네들의 행동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의 얼굴의 남성성을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근데 이쪽 절반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게임은 개인전이다. 6명이 랜덤하게 팀으로 짜졌지만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그 내신 성적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사람 밟아야지 네가 이긴다. 그리고 네가
in my pocket하고 뜨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면은 얘네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올까 보니까는 상남자적으로 생긴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인색하더라. 자기 돈을 안 내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지더라도 내 지갑 안에 많이 남아있으면 나는 이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기적으로 나가는데 이쪽 반대편의 팀들이 아니라 여러 팀들, 이쪽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거는 단체전이야. 특히 우리의 앙숙 에든버러 대학의 팀들하고 누가 이기는가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났더니만은 이쪽에서는 더 상남자적으로 생긴 애들이 더 많이 쏟아붓더라는 겁니다. 우리 팀이 이겨서 우리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이 이겨가지고 쟤네들 한 방 먹여야지 에든버러를. 그런 자기의 희생, 자기의 것을 더 내려놓고 하는 모습들. 이게 상남자적인 사람들의 집단을 위한 모습입니다. 집단의 성공을 위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런 공격 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직원들이 다들 이런 분들을 자기 형님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격 성향들이 신체적인 공격 성향으로도 나타나지만은 그런 것들이 문화권에 따라서는 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애널리스트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테슬라가 종목이 있으면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 얼마가 되겠다. 다음 연도에 얘네들의 순이익이 얼만큼 나오겠다 하는 거를 전문가로서 맨날 테슬라만 공부하는 그런 하고서 리포트 쓰는 분들을 우리 애널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애널리스트들 3천여 명을 가지고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보다 더 상남자스럽게 납작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그 회사를 더 적극적으로 탐방해 가지고 간다 그럽니다. 걔네는 탐방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한번 그 공장을 방문했다 할 때마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해보니까는 보다 이 상남자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남들을 만나고 다녀서 그 결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 회사를 예측을 하더라. 그래서 더 도움을 많이 주더라 하는 긍정적인 면들에 대한 연구 보고도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동양적인 문화에서 보다 이 공격성을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벌써 나왔고요. 그래서 제 연구는 미국의 CEO들 1,300명을 대상으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최대 기업들이 되겠고요, 미국에.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 사진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보니까는요, 이분들이 공격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는 회사가 뭐 아니면 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뭐 아니면 또 해서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되더라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하실 때 자금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금 조달을 할 때 내 돈만 박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빚을 많이 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차입 경영을 더 많이 하더라. 차입 경영을 하면 할수록 사실 주가는 더 위험해서 대박 아니면 쪽박으로 가거든요. 이게 이제 IMF 위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던 방법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를 키울 때에도 더 남의 회사를 잡아먹음으로써 자기 회사를 키우더라 하는 겁니다. 회사 성장의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게닉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내부적으로 성장을 시켜가지고 자생적으로 커나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남의 회사 이미 다 커져 있는 거를 지금 확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건데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하냐, 리스키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M&A를 하는 것이 더 리스키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인 컨설팅의 이혁진 대표님도 그걸 말씀하셨었고요. 더 이런 것들이 왜 그 위험하냐, 대박이 나면 정말 대박이 되고 안 되면 정말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대박이 되거나 쪽박이 되거나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반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했던 반에서 두 반이 A반, B반이 만약에 합쳐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반에 짱 먹었던 애가 있고 B반에 짱 먹었던 애가 있어요. 그러면 합쳐지면은 싸움이 나겠죠. 누가 짱 먹을까? 얘네들의 케미가 어떻게 되느냐?
이 조직 그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충돌이 심하게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되면은 다 망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반의 짱하고 B반의 짱하고 친구야. 그러면은 서로 간에 화기애애하게 잘 화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도박을 거는 겁니다. 잘 될까 못 될까 모릅니다. 그런 M&A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그 대박 아니면 쪽박 스타일의 성장을 추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CEO들이 이제 남성형의 얼굴을 더 가졌을 때를 보면은 연봉도 가져갈 때 스탁 옵션 같은 거에 더 많이 의존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콜 옵션 같은 거는 주가가 더 춤을 출수록 옵션 가치가 더 높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I로 관상 측정하는 거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사실 제가 모은 그 1,300명 미국 CEO들의 사진을 평균으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점을 찍고 남성성의 정도를 또 나름 그 평균 가지고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FWHR을 측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는 역시 이 가로축에 보시면 우리가 좀 왼쪽으로 갈수록 더 여성형의 CEO 그룹이 되겠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상남자적인 CEO가 되겠습니다. 네 그룹으로 나눴는데 4분의 1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더 상남자적일수록 더 큰 회사를 운영하더라 하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이분들이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더라는 거예요. 예, 빨리 형님 자리에 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실적은 일단 좋아야 되거든요. 일단 이분들은 나가서 세일즈, 뭔가를 다 판다. 이 세 글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다 팔 수 있어요. 주어진 위기 상황 하에서 뭐든지 해가지고 일단 돈은 벌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세일즈맨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회계적인 실적은 좋습니다. 그게 좋은 점인가 하면은 양날의 칼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너무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분식 회계를 했을 가능성들도 더 높더라 하는 것도 회계학 탑저널에 나간 얘기입니다. 벌써 게재가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좀 알아보기 힘들게 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조금 분식 회계 소지가 있을수록 얘기를 복잡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들이 가독성이 떨어지더라, 읽기 어렵더라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가독성, 읽기 쉽고 어렵고는 어떻게 측정해요? 그거 다 텍스트 마이닝하는 요즘 빅데이터 방법으로 저희들 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냅니다.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를 이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다 더 부채 경영을 많이 하더라 하는 것도 발견됐고, 그다음에 인수합병 정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가 나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실적이 좋다 그러는데 실적이 좋은 거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안 좋은 점은 분식회계 소지가 좀 있다는 거고, 그럼 분식회계 안 했을 때에도 또 부정적인 뭔가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R&D, 연구 개발 그리고 이런 혁신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연구 개발 투자, 약 같은 거, 신약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연구 개발 들어가면은 이건 세워라 내워라 한 10년 걸려서 꽃을 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저 책 낼 때까지 지금 이 연구를 시작한 게 사실 10년 전이에요. 2010년대쯤 해가지고 그때서야 2010년 초반에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책이 나오는 거 보시면은 사실 제약사라든가 이런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연구 개발이 지금 막 시작하면은 10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워라 내워라 이거를 견딜 수 있느냐. 반면에 뭐 좀 해봐야 되는 상황에 다 판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견디기가 뭐랄까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거 하고 앉았겠어 그러면서 있는 거 빨리 팔자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특히 이제 R&D 이 투자하는 거 연구개발 투자는요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로 이 이익에다가 손해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단기 순손실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R&D는 상당한 곤란함을 갖다 준답니다. 그래도 실리콘밸리의 혁신 아이콘들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징적인 분들이죠.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 이분들의 얼굴은 어떨까? 그리고 특히 애플의 역사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보시면은요, R&D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그 회사들이죠. 이분들의 얼굴 FWHR 평균을 보시면 1.84 빌 게이츠 나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 아유 좀 더 좀 섹시하게 생겨가지고 더 상남자 아니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비율을 보면은 1.87입니다. 선이 굵고 막 그렇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상남자 스타일하고는 납작 관상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 그래서 이분 두 분의 공통점, 여리여리하게 생겼어도 강렬하게 생겼어도 FWHR은 미국 CEO들 전체 대비 낮은 쪽에 속합니다. 살짝 여성형 관상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R&D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좀 더 학자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술가적인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티브 잡스 유명하죠. 저 사람 되게 예술가적으로 그 폰트 글자 하나하나에 얼만큼 신경 썼는지 그리고 성격이 참 특이하셔서 여러 사람들한테 막 이제 상처 주는 말씀도 하셨다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고집이 센 분이에요. 이제 여성형 관상이기도 하고. 근데 이 양반이 70년대 애플이란 거를 만들고 개인용 컴퓨터로 대박을 낸 다음에 80년대 들어서서 매킨토시란 걸 내보이면서 이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 83년에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냐 하면은 그 당시에 마케팅을 더 잘해보자 해가지고 들여온 CEO가 있어요. 존 스컬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에요. 펩시콜라에서 마케팅으로 대박 내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83년부터 들어와가지고 CEO를 했던 이 양반의 FWHR 보시면은 2.01입니다. 희한하죠. 스티브 잡스 보시면은 강렬하게 생겨서 더 남성답고 막 섹시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남성 호르몬의 흔적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얼만큼 납작하냐 2.01 더 공격적인 마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더 중점을 두다가 R&D가 딸리게 되고 점점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기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스티브 잡스라는 스타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안 팔려요. 그러면서 다음 CEO 들어오시고 그 다음 CEO로 또 넘어가시는데 이분은 엄청난 상남자죠. 2.1 정도 되는 세일즈맨 중심의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분들의 평균 FWHR 1.99 즉 2 정도 됩니다. 2대1 정도 되는데요. 결국 애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CEO로 이 스티브 잡스를 도로 들어와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아이폰, 그렇죠?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엄청난 혁신, 정말 생태계를 바꾸는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국의 사례로 말씀드린 바대로 네이버의 이혜진 CIO하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님 두 분을 여기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이혜진 CIO 같은 분 보시면은 일단 여성형이다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폭 대비 높이가 상당히 높다 하는 거예요. 반면 김범수 의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인상 좋으시고 서글서글한데 무슨 공격형이에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인상 좋고 이런 게가 아니라 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납작하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하나씩 보시죠. 이 두 분이 연배도 비슷하세요. 67년생의 이혜진 CIO 보시면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산학 석사를 한 다음에 92년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성 SDS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99년에는 네이버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NHN의 공동대표로 지내다가 이제 네이버 회장 총수로 그죠? 그다음에 CIO로 지금 타이틀을 바꾸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이 실권자시다 하는 거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강남의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로 유명한 상문고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은둔형이셔가지고 이 고등학교 동문회, 저도 상문인데 안 나오시는 게 지금 이제 유명합니다. 은둔형이라서 웬만하면 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남들하고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분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부친께서 삼성생명의 대표셨습니다. 90년대. 말하자면은 삼성그룹 하면은 전자가 최고고 금융으로는 생명이 최고라고 알고 있죠. 그죠? 거기에 대표세요. 그랬으면은 이분은 엄청난 금수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범수 의장님 보시면은 이분은 자신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흑수저, 이제 자수성가를 했다. 우리 그 자수성가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66년생, 한 살 차이입니다. 그러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하시고서 대학원 졸업하시고 92년도 이혜진 지아요랑 같은 해 입사 동기로 삼성 SDS에 들어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유니텔 통신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98년에 창업을 해서 한 게임을 창업을 합니다. 한 게임 창업하는 것도 이 게임이라는 것도 얼마나 이제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PC방 사업을 하는데 PC방 사업을 할 때에도 사채를 끌어다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빚을 져가면서 투자하는 거 상남자 스타일이라는 거 그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합병 하고 2000년대 그죠? NHN의 공동대표로 지내시다가 2007년에 독립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NHN에 있는 거 너무 정박해 있는 항구에 얌전하게 정박해 있는 배 같아서 너무 심심해서 나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그분의 스타일이 좀 더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그죠? 은둔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족들과 게임에 몰입하신다고 그리고 휴식을 막 취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이것이 딱 얼굴의 남성성을 가지고서 보면은 정말로 들어맞는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취향이 어떤지, 내 성향이 어떤지, 특히 위험 선택에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한번 이런 제 책을 보시고서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것이 재밌는 시도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금년에 파이낸스 탑 저널에 나간 논문에 의하면은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들 2,000명 넘게를 사진을 갖고 연구했습니다. 보니까는 남성형으로 공격형으로 생긴 펀드 매니저들일수록 성과가 안 좋더라 하는 게 나옵니다. 너무 공격적이라서 무리수를 두다가 펀드에 빚을 져가지고 빚투를 심하게 해서 남들은 2배 정도 빚을 지는데 이 사람들은 5배 넘게 빚을 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펀드 성과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감당을 못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들을 갑자기 내다 팔아야 되는 파이어 세일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더라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특히 논문이 나오자마자 나온 케이스가 뭐냐 하면 빌 황해 알케고스 사태입니다. 이분이 이제 교포로서 가장 유명한 펀드 매니저시죠. 월가에서 큰 손이었었는데 상당한 공격형의 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말에 파이어 세일로 여러 주식들 몰빵 투자를 했던 것들 다 날려야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딱 이런 상남자일수록 이런 게 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것이 이 양반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런 실수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더 중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는 좀 괜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딱 보시고서 스스로 내가 상남자구나 하시면은 여러분의 배우자분들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거친 생각과 이거는 집어넣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주는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업어주시고요. 그죠? 너무 싸우지 마시고 널 떠날 거야 떠나지 마시고요. 잘 가화만사성 그래서 좋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려자를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활에 그죠? 하나하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책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